일단은 영재고등학교 합격자 발표가 다 끝났기 때문에 뭐 지난주 정도 얘기한 거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동영상들이 그 이전의 동영상보다 조회수가 좀 높더라고요. 댓글도 좀 많이 붙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논쟁에 사실은 깊이 말려 들어가면 좀 곤란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이런 건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은 내용을 한 꼭지 말씀을 드리고, 되도록이면 이 주제는 요만큼에서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제가 영재고과학고에 목을 매달면 안 됩니다, 거기다 올인하면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약간 이견 같은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보다 보니까 제가 이거 그냥 넘어가긴 좀 그렇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걸 한 두어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자,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뭐 보통 한 40만 명 되니까 한 4만 명 정도 되는 애들은 충분히 교사들로부터 권유를 받을 수 있어요. 영재고 과학고 갈 수 있다. 근데 실제로는 영재고 과학고 합치면 2,300명밖에 안 되니 뭐 거의 10대 1, 뭐 8대 1 정도의 경쟁률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그런 친구 만약에 다 응시를 한다면. 근데 뭐 실제로 그렇게 응시하지는 못하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 나는 아닌가벼, 이런 아이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래서 중도에 실제로 응시까지 안 하고, 그러니까 소위 뭐 말하자면 그런 것들을 거르는 작업을 전문 학원이라는 데서 하는 거죠. 탑반에 가지 못하면 어차피 뭐 가능성 없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여학생들이 사실은 지대에 겁을 먹고 포기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10% 되는 한 4만 명 중에서 절반은 여자아이들이니까요. 그러니까 한 2만 명 정도 중에 뭐 사실 굉장히 적은 인원만 응시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외한다 그러면 남학생들만 해도 한 2만 명, 그 중에서 일부 한다 하더라도 대충 만에서 15,000명 정도가 응시를 하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응시까지 하지 않다 하더라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계속 공부를 시키려고 하지 않을까?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그 중에 2,300명만 합격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 아이들이 지나치게 그 전문 학원에서 댓글을 읽어봤더니 일주일에 수학 10시간, 과학 10시간, 그렇게 공부한다고 댓글을 올렸더라고요. 뭐 10시간인지 뭐 12시간일지 뭐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자, 그러면 얘가 가용할 수 있는 학습 시간은 다 거기를 다 그냥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수학, 과학을 공부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거의 50대 50 비중을 가지고 수학, 과학 아닌 것들도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어 공부도 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교양 서적도 읽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뭐 책만 읽으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도 하고, 또 비슷한 친구들이 모여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자기가 관심 있고 흥미 있고 혹은 나중에 자기가 꿈을 꾸고 있는 직업이나 경력에 관련돼서 테마들을 가지고 아이들이 디스커션도 해야 되는 거죠. 이들 아이들 중에 그런 거 준비한 아이들은 실제로 그런 시간을 갖거든요.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전문학원에 뭔가 그쪽으로 될 것 같다는 약간 그 가능성을 보게 되면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시간을 다 출석을 하고 거기서 제시하는 과제에 매달려가지고 그걸 하다 보면 사실 다른 걸 할 수 있는 시간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그랬는데 실제 그 중에는 10%, 뭐 15%만 합격이 되면 나머지 아이들은 만약에 그 학원이 제시하는 그런 방법으로 모든 것을 올인을 했다면 상당히 빈 구석이 생겨서 오히려 고등학교 가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인데, 댓글이 하나 달렸어요. 우리 애는 그렇게 하고도 영어 공부도 곧잘 했고 국어 공부도 곧잘 했고 또 그리고 자기가 보기에는 노는 시간도 없잖아 있었다, 뭐 이런 댓글이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댓글을 달았습니다. 그 친구는 10시간 수학, 과학 10시간씩 안 했어도 합격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역량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그렇게 많은 시간을 뺏기고도요 남는 시간 가지고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실제로 있어요. 근데 굉장히 드뭅니다. 그리고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그 학원에 가서 그렇게 10시간 20시간을 뺏기지 않고도 합격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영재고나 과학고에서 뽑는 분들은요 그런 걸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이 알게 뭐야, 점수를 다 그냥 후루룩 해가지고 뽑을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량을 상당히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충분한 도구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만난 저희한테 강의를 해줬던 이제 그 분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급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대학 부설 영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뽑을 때는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면접으로만 뽑아야 되니까. 지필고사를 실시하면 반드시 동네에 그 대학 부설 영재원의 입학 기출 문제를 풀어주는 학원이 생기더라. 그런 부작용 때문에 지필고사를 실시할 수 없었다. 그리고 서류는 본인이 썼는지 뭐 어른들이 손을 댔는지 사실 별하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볼 수 없고, 물론 당연히 이제 제출한 서류가 있고 자기소개 내용들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뽑을 수 없다. 그런데 지필고사는 실시할 수가 없었다. 결국 면접으로만 뽑다 보니까 뽑더라도 과연 우리가 진짜 영재를 뽑았는지, 아니면 그날 면접을 우연히 굉장히 잘 봤는지 아니면 뭔가 그런 면접조차도 준비시켜주는 어떤 사교육의 영향인지 사실 확신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면접 시간이 짧아요. 대학 부설 영재원 같은 경우는 한 아이당 7분밖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내용이 중요해요. 자기는 확신이 없지만 막상 뽑아놓고 아이들을 가르쳐보면 알겠대요. 확실하게 다르답니다. 진짜 영재와 정말 우연히 면접을 잘 봤거나 아니면 그야말로 학원별로 들어온 아이들은 차이가 분명히 난다. 분명히 보인다. 가르쳐보면 안다. 그러면 가르치는 과정에서 아이의 이해도라든가 대화 내용이라든가 그 다음에 자기가 독자적으로 어떤 실험이라든가 아니면 연구 활동이랄까 이런 것들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보면 확연히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얘네들이 성장해서 영재고 가고 입시를 치러보면 자기네들이 본 아이들과 합격자가 일치한다는 거예요. 결코 학원발로 영재고 과학고를 밀어넣을 수 없습니다. 또 그렇게 되면 곤란해요. 걔는 진짜 어렵습니다. 학원발로만 들어간 아이들은 영재고 과학고에서 정말 괴로워해요. 다른 아이들의 뛰어난 역량을 본인들이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거기서 공부하는 것 자체를 즐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판별할 수 있는 힘이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녔던 대학원이죠. 대학 부설 영재원을 오랜 동안 운영을 한 대학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가르치신 분의 말이 그렇더라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르쳐 보면서 면접 과정에서는 자신이 없었지만 가르쳐 보면서 자질이 다른 아이들은 틀림없이 영재고 과학고에서도 알아보고 뽑더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많은 노력을 했으나 결국은 합격이 되지 않더라. 그런 걸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뭐 실제로 영재고에서 일하신 분들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학원가에서 돈을 뿌리고 돈을 쓰지만 그걸로 되는 것은 아니다. 네, 이런 얘기는 사실은 저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얼마나 믿을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그 댓글에서 일어났던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붙었을 친구랍니다. 그리고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으나 영어 수학도 잘한다니 다행이긴 하지만 10시간 10시간 일주일에 20시간씩 수학에 쏟아부은 시간에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 이상은 훨씬 폭넓은 독서하는데 투자가 되었더라면 얘한테는 훨씬 더 유익한 시간이 됐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근데 합격했는데 제가 너 잘못했어요. 시간 낭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꼴이 돼서 제가 좀 마음이 그게 썩 유쾌하진 않지만 저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중학교 2학년 2학기부터 뭐 3학년 1학기까지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시간을 썼어도 되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었고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렇게 시간을 썼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결과가 아주 나빴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그 어린 시절부터 뺏어 버리면 정말 아이한테 나쁜 짓을 하는 것이죠. 행복한 유년 시절을 뺏어 버리는 것이에요. 어떻게 수학, 과학만 그것도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 남이 제시한 과제들을 하느라고 그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는 것이 그 아이가 다시는 누릴 수 없는 그 유년 시절의 중요한 시간들을 뺏어버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경우에 따라서 6학년까지는요 간부 그룹 활동을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다양한 체험, 신나는 체험, 그리고 자기하고 티티카카가 되는 어떤 지적인 자극과 재미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재밌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아이들한테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래서 그 2, 3년의 시간을 내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어서 빨리 랭킹을 매기는 그런 학원에 보내야 되겠다. 이거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제가 기회만 되면 그런 얘기는 계속 할 겁니다. 너무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